네, 일단락 될 것 같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예. 자, 이번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하라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니까 32만 명 넘었고요, 벌써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청원에도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만, 예.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숫자가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 정권에서 필요할 때 이용하는 여론조작의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여러 차례 걸쳐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여름에 박원순 서울 전 시장, 예. 그때 이렇게 사건 생겼을 때, 네. 그때 이게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 가족장 치르라. 네. 왜 이렇게 호합판도 치르냐 하는 청원이 게시한 당일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네. 최종적으로 59만 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냥 묵살해버렸죠. 그리고 그냥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냥 묵살해버렸다가 나중에 답변하기를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런 똥단지 같은 얼토당토한 답변을 보냈는데 이게 결국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적당히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뭉개버리고 여론 조작이나 그런 한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예. 실제로 동원에 이용된 동원에 이번에 동원된 분들 청문회 참여한 분들의 상당수가 아마 대깨문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상당수가 자기들이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죠. 각종 이권관계, 보조금 받는 단체, 일자리 만들어주고, 임기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지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국 이익동맹체가 되어 있는 대깨문들이 대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부 공간에서의 성과라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는 이게 일종의 여론 조작의 어떤 장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큰 의미를 둘 게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20만 넘어가면 또 응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윤 총장 징계를 철회하는 것도 30만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20만 넘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외에도 20만 넘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는 것은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무 대답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답변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뭉개고 그러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연기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제안을 왜 했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 배경을 보십니까?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연말까지 해서 연초에 발족하라, 연초에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추미애 장관이 적극적으로 연기하고 추가 추천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다른 음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법을 자기들 일방적으로 처리해놓은 법, 그러니까 개정 전의 법에 의하면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가진 후보위원들이 비토를 하면 아예 추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법을 다시 고쳤죠. 계약을 해가지고 2명이 비토하더라도 괜찮도록 한 명만 5명만 하면 되도록 찬성하면 되도록 2명이 비토해도 되도록 법을 계약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2명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좀 논란이 덜한 사람들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전현정 변호사 같은 사람을 그렇게 내세웠다는 것인데 이런 분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경력이나 급수나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좀 비난이 좀 덜할 것 같으니까 내세워놓고 공수처 차장의 임명권을 통해 가지고 차장과 이하 검사 수사관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정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공수처를 지배하자는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어차피 비토 야당이 2명 다 비토해봐야 마음대로 여당이 임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처장을 확실하게 내편인 사람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을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부 언론을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모 무슨 변호사를 한다. 이분이 이용구 차관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확실한 내편을 만들기 위해서 공처장 후보를 새로 자기들이 물색하려고 지금까지 추천했던 사람 이외에 그런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표면상의 이유로는 또 이 추천위원을 새로 한 명이 빠졌으니까 충원하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민주당에서 그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야당에서 한 명 추천위원이 그 사퇴를 했으니 한 명 보완을 한 다음에 진행하자 그랬더니 민주당이 당장 반응이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추 장관이 연기하자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루 만에 어떻게 마음이 달라집니까? 예.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으니 야당에서도 또 후보 한 명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후보 저희들이 추천이 하겠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러리 하는 건데요.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당에서 지난번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실명을 말씀드리면 신현수, 이석수 변호사 같은 이런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 정권 하에서 그 국정원 기조실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좀 낫겠다고 저희들이 추천을 동의할 수 있겠다 했는데도 거부를 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요. 그럼 저희들이 추천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깔아뭉개고 갈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의결을 또 연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는 이 배경 중에 또 하나로요. 그 추 장관이 이를테면 이런저런 상황을 좀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갖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또 국무총리 등으로 다시 정치권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추미애 장관이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외견상 드러난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던 찬성파였고요. 그러니까 친노 친문 그룹에서 보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를 이번에 사면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친문 진영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친문 진영에서 보면 이낙연, 이재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믿업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뻔히 아는 사실이고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도 지금 그 친문 쪽에서 확실한 친문이라고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김경수 지사를 대신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요. 그런 것을 보면 그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냈던 것처럼 추미애 청구서가 있을 것 같다. 그 추미애 청구서가 서울시장인지 국무총리인지 다음 차기 대권 후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에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사실 이게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도 책임을 져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좀 제가 들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처음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지금 산자부 장관,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산자부 장관이 변호사를 바로 직전까지 하고 있다가 법무차관이 되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대상자가 산자부 전 장관인데 백 장관인데 그분에 대해서 변호사 하던 분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놓으면 그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징계가 되고 이런 진행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됐던 데다가 강남에 집을 2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했다.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또다시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경찰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는데
파출소에서는 이건 특가법상에 정해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그 폭행을 한 것이다. 이래서 특가법상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형으로 그 의율을 해가지고 그걸 서초서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서초경찰서에서는 일반 형법의 폭행죄에서 그냥 그 내사 종결해봤다 하거든요. 예. 이건 내사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재량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정식 경찰이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야 마땅한 건데 이걸 뭉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친문 무죄고 반문은 유죄다. 그리고 뭐 이번에 교수들이 금년 사자성을 고르라고 했더니 아시탑이 뭐 이렇게 했다는데요. 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 예. 내로남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게 친문은 무죄고 반문은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겠죠. 예. 특히 이영구 차관은 전 법무실장으로 바로 직전 법무실장 했던 분이시고 하니 아마도 이 파출소에서는 그걸 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서초 경찰서로 갔을 때는 그 내용이 파악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언가 압력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거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틀림없다고 판단하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 이영구 차관이 그 당시 뭔가 자기들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한다면 그 무렵을 저는 자신의 통화 기록 전체를 내놓고 검증을 받으시면 되겠죠. 만약 그걸 안 내고 숨긴다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 전화를 했을 것이고 그 통화 내역을 보면 뭐 압력을 위로부터 받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4개 부처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포인트들 중심으로 준비 중이십니까? 당장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제일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예. 전해철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예. 주택 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세금은 폭탄이 맞아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또 전월세는 그냥 끝없이 올라가서 지금 전월세 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보다도 김현미 현 장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야 될 때 달나라 얘기를 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특히 이제 정책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니 네. 굉장히 많은 특혜 시비에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SH 그러니까 서울 주택 도시공사죠. SH 예. 사장하던 시절에 예.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9명을 채용했는데 그 개방직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밑에 내부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그냥 새치기로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런 분을 9명을 뽑았는데 대학 동문하고 대학원 출신 같은 대학원 출신 4명 총 5명을 9명 중에 5명을 발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낙하산 인사 자기 아는 사람 데려온 특혜 인사를 한 것이다. 일자리 만들어준 것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5년 2월에 SH 기획경영본부장 공모할 때 예. 변창흠 후보의 지시를 받았던 SH 공사의 간부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특정 인사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노조가 항의까지 했습니다만 그냥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 기획경영본부장을 차지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매우 편파적인 특혜 인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보면 이분이 지금 영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을 끌어다 모아서 집 산다고 해서 영끌하면 안 된다고 막 김현미 장관이 그랬는데 이분이 영끌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2006년도에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서초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주택담보 비율 LTV라고 하는데 40%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 40% 이내만 대출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변 후보자의 경우는 그때 70%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카드 대출을 이용해서 직급의 70%를 대출을 받아서 샀다.
있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시가의 57%를 좀 대출받아 샀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이런 형태를 보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소신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분이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고의력 사고로 김군이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 SH공사 사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SH공사는 사실 서울시 산하 메트로하고 다 연관된 업체들입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죠. 근데 그걸 간부 회의를 하면서 예. 이걸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이 실수로 잘못해 죽은 거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의역에서 돌아가신 김군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막말했단 말이죠. 예. 또 특히 이게 공유주택, 그러니까 같이 사는 그 쉐어하우스에 대한 구상에 그 공유 식당을 하나 만들자는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SH공사 사장으로 있던 이 변 후보자가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이렇게 반응한 것도 회의록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김 의원님께서는 말하고 행동이 전혀 다른 분이다. 네, 예. 특히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목표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 나오던데 보니까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럼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현 정권은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재개혁하기로는 24번인가를 이미 다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일 잘하더라.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인사청문회를 아주 우습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오불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